2차전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내 거로 만들고 뭐 암기하고 이러는 과정보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일정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 날짜로 아예 픽스를 해놨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림에 담아내는 게 아니라 1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20%만이라도 책에 투자를 하자. 아이가 생각하는 거를 담아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존중해 주실 수 있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요즘 봄이잖아요. 집 대청소하고 이불 같은 거 다 빨고 이제 겨울옷 집어넣고 봄이랑 여름옷 다 꺼내고 이 작업을 하는데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네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청소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시길 바랄게요. 저 정말 주말 내내 이불 빨래한 것 같아요. 진짜 세탁기를 도대체 몇 번을 돌린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새학기가 됐고 제가 좀 새학기가 되거나 할 때 보통 요즘 저희 하고 있는 사교육이라던가 뭐 자기주도학습 스케줄이나 뭐 사용하는 교재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이 영상을 찍을 때 영상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교육 얘기를 하고요. 기회 닿을 때 자기주도 학습 스케줄 저희 어떻게 짰는지 소개해드리고, 제가 이미 저희 영상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죠. 공구로도 진행하고 이거 교재 어떤 거 쓰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교재는 가장 마지막에 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안 돌아와요. 제가 너무 청소를 열심히 했나 봐요. 너무 피곤한지. 그래서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교육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또 한번 주저리 수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지난 과거에 대해서 조금 살짝 언급을 해드려 볼까 봐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사교육을 했는지. 먼저 이거는 꼭 투자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던 사교육은 바로 예체능이에요. 이거는 인생을 좀 풍요롭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래서 저희가 해봤던 운동은 뭐 축구, 태권도, 수영, 그리고 지금은 테니스예요.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3개. 축구는 뭐 6, 7살 때부터 어딘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로 했고요. 태권도도 언앤오프로 하긴 했는데 어디까지 땄더라? 태권도는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제 멈췄고, 그 와중에 하도 안 다녔더니 이제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가게 됐고요.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수영, 농구, 테니스. 그래서 수영은 일주일에 지금 3번 가고요. 농구는 일주일에 1번 가던 거를 이제 멈추고 구민체육센터로 이제 옮기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일주일에 3번이에요. 그런데 4월 달에 수업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이제 4월 달에는 농구를 못하고 다시 이제 5월 달에 등록을 할 예정이에요. 테니스는 개인 레슨을 받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얘가 제일 비싸요. 국민체육센터에 자리가 없어서 등록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개인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피아노. 피아노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는데, 아이가 피아노를 되게 배우고 싶어 했어요. 5살 때. 개인 레슨으로 시작을 했고요. 학원을 가기엔 너무 어렵고, 최근 둘째 때문에 알아보니 어린 친구들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3학년 때부터 학원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개인 레슨을 그때까지 받다가. 이제 6학년 되니까 많이들 이제 바빠져가지고 못 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중학교 때는 잘 모르겠지만 6학년 때까지는 다닐 거예요. 바쁘긴 해도. 그래서 피아노는 매일 갑니다. 진짜 바쁘겠죠. 그래서 피아노. 그리고 저희가 미술을 계속 했었어요. 미술도 3학년 때인가? 2대1로 집으로 가정 방문해 주시는 미술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랑 거의 2년 정도 함께 했고 한데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두시게 됐는데 저희는 무척 아쉽죠. 아무튼 미술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학원을 잠깐 저학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몇 달 안 다니고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가 미술 그림 그리는데 집중을 못 하겠고, 두 번째는 아이는 미술을 뭔가 이렇게 미술을 전공을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진정 미술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경험을 하려고 학원을 갔는데, 거기 학원 선생님께서는 좀 실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미술 대회를 나가고 이런 거 학교에서 상 받아오고, 그게 이제 미술 학원의 그 간판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걸 조금 중요시 여겼는지 아이의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게끔 하지 않고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림에 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상을 받기 위한 공식에 의한 그림을 그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고집이 있는 편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다. 자기는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제 육아 방식이 또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뭔가 보여주기 위한 가르침을 되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그만두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가 생각하는 거를 담아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존중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다행히 정말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미술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되게 감사하죠.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랑 관련이 있겠죠. 이거는 성원 아이북 랜드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언앤어프로 하긴 했는데 선생님께서 방문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한 3권에서 4권 정도를 가지고 오세요. 이거를 아이에게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글을 쓰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아이랑 많은 대화, 수다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게 북수다잖아요.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아이랑 책 관련으로 뭐 다양한 대화하는 거를 영상에 담은 적이 있는데 이거 아웃풋을 엄청나게 원해서 이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책을 꾸준히 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책 얘기를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분하고도 좀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언앤어프로 하고 있어서 코로나 심하게 터졌을 때는 또 한동안 멈췄다가 최근에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나르테 라이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도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얘는 책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국어 책을 기반으로 책 수다를 한다면 얘는 이것도 책을 기반으로 하기는 하는데 교재가 있기는 하니까 이거는 좀 더 잡다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 좀 뭔가 참여를 더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보니까 미리 오늘은 어떤 거를 배우겠구나를 알잖아요.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좀 뭔가를 더 찾아보고 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뭐 미리 알아가고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것 역시 만족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예체능으로는 수영, 농구, 테니스, 피아노, 미술 이제 끝나긴 하는데 4월 달에 어쨌든 미술 이번 달까지 할 거고요. 이렇게 북친구랑 모나르테 저는 주 2회 해요. 그래서 레벨 1이랑 레벨 4로 했나? 그래서 이거 저희 전략은 뭐냐면 이제 모나르테가 레벨이 9까지 있잖아요. 동시에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면 이제 하나가 3개월 코스니까 이렇게 달리면 그래도 6학년까지는 그래도 얼추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레벨 체크를 안 해가지고 이따 아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네, 자,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영어라던가 수학이라던가 과학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 이유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주저리 저희 너무 TMI처럼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다들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아마 못 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네. 조금 용기를 드릴 수도 있어서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 초등식기 때 중요하다는 게 독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영어, 수학, 뭐 예를 들어 과학학원이야 뭐 대대적으로는 안 가겠지만 과학은 그냥 뺄까요? 네. 빼볼게요.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면 진짜 시간이 없잖아요. 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독서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정작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문해력은 점점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여기 다니느라고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체력은 떨어질 거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뇌가 발달되려면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고등학교 때 막판에 엄청 달려야 되는데 이제 공부가 마라톤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때 엄청 달리는 거죠. 네네. 물론 뭐 기초가 안 되면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따라잡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그 기초라는 게 초등학교 때 그 기초가 엄청나지가 않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이 들어요. 선행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행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간 뭐 해야 되냐, 요거 독서, 체력 키우고
즐길 줄 아는 거.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반이에요, 반. 그런데 이때 너무 달려버리면 이때 체력이 안 돼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거고, 실제 미국에서도 운동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학습을 해요. 대학교에서도 너 무슨 운동 했는지를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운동을 할 때 체력도 체력인데 이제 그 마인드가 되게 뭐랄까 정화가 돼요. 리더십도 생기고 협력심도 생기고 배려심도 생기고, 이런 거가 사실 인성이랑 관련되잖아요. 이걸 실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모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대학교를 갈 때 운동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를 보는 이유가 다 있어요. 대학 골인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열심히 달린다기보다는 저는 그 대학교 이후에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대학교는 이때 가요, 이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뭐 소위 말하는 그 미친 듯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인정. 뭐 그래야 된대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때는 체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뇌 발달을 지금 정말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게, 제가 운동을 지금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이제 뭐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그거가 이제 타고난 DNA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나름의 노력으로 인텔리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2차선에 도로를 가지고 있는 뇌예요. 그런데 독서랑 운동이랑 다양한 자극, 예체능이 되는 거겠죠. 를 통해서 차로를 2차선이 아니고 4차선으로 뚫어주는 기분? 저는 좀 그런 상상을 좀 하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4차선을 뚫어줘서 중학생이 됐을 때 2차선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내 거로 만들고 뭐 암기하고 이러는 과정보다 아무래도 4차선으로 뇌가 뻥뻥 뚫려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훨씬 더 빨리 암기하고 그러지 않겠나. 지금 제가 뭐 해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건 이때 배경 지식이랑 다양한 경험, 이 다양한 경험이 예체능과 박물관 가고 뭐 그런 거 있죠. 잡지 보고 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거. 운동하고 당연히 독서. 독서. 그런데 이렇게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물론 이거를 잘할 수 있죠. 영어 수학 못하면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독서가 되게 현저히 부족한 친구가, 체력을 열심히 키워놓지 않은 친구가 과연 중고등학교 때도 소위 말하는 학원빨이 먹혀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돈도 무시 못하죠.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2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한대요. 뭐 강의 이런 것도 붙으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수학학원도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선행 이런 거 나가면 막 플러스 알파 뭐 15만 원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합치면 뭐 교재값까지 합치면 뭐 이래저래 막 1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 저는 1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20%만이라도 책에 투자를 하자. 매달 20만 원씩 구매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20만 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교재를 사다 주자. 그래서 혼자 습관 잡고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충분히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못 따라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땐 혼자 선행도 어쨌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예를 들어 이제 저는 학원비를 뭐 이 정도 아꼈다 뭐 생각하면서 차익이 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미래 투자를 해주자 차라리.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책값 많이 들고요. 교재값도 많이 들 수 있고 제가 사교육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좀 중고등학교 때 되면 이거 만약에 정말 필요할 때 뭐 과외라던가 학원에 가야 될 때 이 돈을 이때 쓰려고 좀 모아두고 있어요. 써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돈 얘기 조금 더 하자면요.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 되게 현명하게 쓰셔야 되는 게, 우리가 나이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우리가 3, 40대예요. 보통.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 또 4, 50대가 되죠. 30대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은 조금 더 4, 50대가 많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가 되면 4, 5, 60대예요. 근데 우리가 퇴직이 언젠가 이때쯤이에요, 퇴직.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만약에 퇴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등록금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다 알아서 뭐 준비를 하면 되게 좋겠지만 네, 도움을 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때 초등학교 때 사교육 투자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때 투자를 안 해서 이때 못 갔다 라고 하기엔 저는 독서를 먼저 탄탄하게 하면 그 위에 모래성 쌓는 기분이 아닐 수가 있다. 학원에 무조건 보냈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뭐 100점을 받아왔으니 우리 아이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잘할 것이다는 어쩌면 모래에다가 성을 쌓는지도 몰라요. 뭐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특히 뭐 전 영어 같은 경우 영어 학원 어디를 다니고 무슨 반을 다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레벨의 학원을 다니는데 이 기본적인 거를 모른다고? 막 이런 느낌? 이 책을 읽었는데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너 이 책 왜 읽었어? 이 책 읽는 이유가 뭐야? 이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뭐 학원에서 읽으랬어요. 숙제였어요. 단어를 암기해야 돼요.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서 아 되게 이건 무엇인가 점점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돈 쓰는 거 되게 현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무한으로 회사를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가 물론 아이 교육 관련으로도 되게 현명하게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 노후 대책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퇴직하고 나서도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 공부랑 자녀 교육이랑 건강, 네, 건강도 리스크 중에 하나죠. 네.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우리 돈 공부, 네. 건강 지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교육으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아껴서 하고 있다. 금액을 얘기를 하자면 수영 5만 원, 뭐 다 반올림 한 거예요. 농구 4만 원, 테니스가 비싸요. 테니스가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1시간에 4만 원. 네, 그리고 피아노도 한 1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반올림한 건데 한 10만 원 했던 것 같고요. 모나르테 얼마 했죠? 대충 한 8만 원? 해서 10만 원 사이지 않았나 싶은데 미술 8만 원. 그래서 대충 1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저도 안 써도 60만 원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테니스가 좀 세요. 네. 이건 조금 반올림하고 내린 거라서 대략 한 60만 원 정도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는 뭐 바로 다음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기획하고 있는 영상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그 스케줄 하고요. 사용하는 교재 이거는 좀 왠지 식상할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교재는 공구로 다 진행을 했었어서 네, 그렇고 투자, 돈 이거 어떻게 저는 관리하고 있는지 뭐 디테일까지는 아니어도 좀 어떤 마인드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루어 볼까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공구 놓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미자목 카페에 공구 일정 잡히는 대로 바로바로 업투데이트로 글을 수정을 해요. 제가 이제 모든 앞으로 만드는 영상 아래에다가도 그 설명란 아래에다가도 링크 걸어 드릴 건데 4월달 스케줄이 나왔거든요. 5월달도 계속 이제 채워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 21st Century 그 TED Talk이랑 Grammar for Great Writing이랑 Great Writing 이렇게 공부 일정 잡혔고 네, 저 한국어 시험 준비하고 있어서 뭔가 KBS에서 시험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고 시험 보는 거더라고요. 읽고 있는 책 소개해드리고 공부로 진행할 예정이고 모나르테 2차 공부 있고 Dominos 2차 공부 있고요. Gravitrax 이거는 아예 작년 12월에 이 날짜로 아예 픽스를 해놨어요. 그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4월 18일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린이날 곧 다가오잖아요. 이제 그거 대비해서 좀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날로 했고 네, 갑자기 제가 일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네. 네, 이런 거 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닉스 자석 블럭도 하고 예전에 했던 파퓰러 1인 보드게임 있죠? 그것도 하고 이건 처음 하는 건데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리더스 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일정 잡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일정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게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자주 링크 타고 놀러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잡고
거기에 맞는 사교육과 스케줄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바빠요, 아이가. 그래서 독서 시간 확보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